자연개미 김가영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주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슈카님이 일타 강사로 일타 홈티켓 강사십니까? 과외를 해주신다고 계속 우리 봐주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이 복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아직 정주행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편 하나만으로도 좀 주식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잘보다는 최소 이 정도는 그래도 알자.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네. 방송이 올라갈 때마다 사실 주위에서 굉장히 네. 연락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거요? 재밌어서. 주변에서 네가 나온 것 중에 네. 제일 재밌다. 오, 성공했네. 네가 제일 안 나온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개미는 오늘도 뜬뜬하면서 네. 신조어가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가장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네, 뭐요? 홍방꿀이라고. 홍방꾼. 경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홍반꿀이라 그래요. 홍반꿀이 뭐예요? 노홍철 반대로 하면 꿀이다. 이날 과감하게 제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팔자마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너무 올라가서 VI가 발생했어요. 저는 그렇죠. 그게 예능을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계좌를 보여줬어요. 진짜 팔았어요. 게다가 이건 방송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조금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철 씨를 보면서 느낀 게 참 긍정적인 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이렇게 힘드셨는데도 늘 웃음이 가득하셔가지고. 전 들어올 때 너무 활짝 웃고 들어오길래 정말 많이 번 줄 알았어요. 맞아. 형님 깨졌어요!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제가 왜 웃나. 뭔지 알 것 같아. 어. 또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딘딘하자. 아 딘딘하다. 뭐 샀어? 대한민국에 저처럼 잘못된 딘딘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각종 커뮤니티에 나오는 딘딘했다. 했다요. 대명사가 있더라고 투자에. 요즘에 좀 전문가분들 딘딘하다라는 말이 좀 통하나요? 전문가들은 사용을 안 하고. 설마 우리 트레이딩 룸에 앉아서 본부장님 있는데 본부장님 딘딘해도 돼요? 뭐 이럴 수 없어. 저게 미친놈 아니야? 뭐 그럴 상상했어. 테니까 그런 말은 안 하는데 네. 게시판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음. 딘딘 이 친구는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네. 산 다음에 내가 뭘 샀는지 검색을 하더라고 옆에서. 아 이건 예능이 아니다. 사람이 그렇다. 신조어 중에 또 네. 하나 있었던 게 그 뭐가 있나요? 모친 홈타운 매매법. 네. 네. 저희 엄마가 진도 출신이거든요. 엄마를 믿고 바로 들어갑니다. 뭘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인가요? 진도 의류 회사라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걔하는 걸 보면 신기해하니까 그게 신조어가 돼.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나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도 그러시면 안 돼. 꽤 됐다는 그러면 안 게 돼. 누가 뭐 좋대더라. 일단 사. 근데 빠져. 빠지면 봐요. 이게 왜 빠지지? 뭐 하는 그러니까. 회사지? 그때서야 뭐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순서가 반대로 됐죠. 순서가. 최소한 내가 사기 전에 이게 뭔지는 알고. 사자. 그 4천만 원을 주식 안 하면 뭐 어디다 넣죠? 은행에다 그 넣죠. 은행. 4천만 원을 1년 동안 맡기면 은행에서 대충 40만 원 정도 드려요. 그래도 가영 씨는 뭐라면 난 그래도 4천만 원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금값도 엄청 올랐죠. 또 옆에 있는 노홍철 씨는 주식으로 대박 났죠. 가영 씨가 지킨 40만 원 지킨 게 아니라 녹아내린 거야.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를 해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뭐 모든 물가가 오른다든지 자산 가격이 20년, 30년 뒤에는 당연히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 순간 천천히 뒤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되는 것과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차이가 확 벌어지겠죠. 근데 그 어떤 자산을 갖는 게 꼭 주식이냐? 네.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내 자산 배분은 다르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에 사는 한 투자는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멘토님들이 엄청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기억에 남는 게 대표님 안 된다.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업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언제나 이 사업의 가장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리스크에 대해서 잘 고려를 안 하죠. 긍정적인 얘기만 듣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했었고 대표님보다 그 아래 이제 직원들의 아래 얘기를 직원들, 들어라. 부장님급 뭐 네. 요쪽 얘기를 들으라고 현실적인 하셨잖아요. 고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든지
자금 상황이 좀 꼬였네. 더 실무적인 좀 이야기들. 실무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업에 가서 IR 팀을 만나요. 그럼 되게 멋있는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꼭 화장실을 가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화장실에 가면은 보면은 뭐 옆에 비치돼 있는 물품들이나 아니면 앉아 있는 컴퓨터들 직원들의 자세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견눈으로 이걸 쓱 보고 오는 게 사실은 기업 탐방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도 많았죠. 맞아요. 우리 촬영장 여기 오면은 막 이렇게 간식들 이런 거 쫙 이렇게 비싼 것들 깔려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보고 네. 또 카카오 사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면 그걸 실제로 사는 걸 보고 와 정말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진짜 사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사가지고. 슈카님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아, 수두룩하죠. 경험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수두룩빽빽한가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옆에 있는 친구, 뭐 심지어 애널리스트 형, 자기가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자면은 네. 모 형님이 앞으로 중국 시장에 영화관 시장이 잘 될 거라. 영화관 기업에 투자하면 대박이야. 코로나가 왔죠.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연락을 안 해.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만 또 중국 시장 전문가가 있었어요. 저한테 중국이 중국 쪽에 뜬다 전문가가 그러니까 많으시네. 저한테 뭐를 추천했냐? 중국 분들이 그렇게 해외 여행을 많이 간다. 그럼 뭘 사야 되는데? 당연히 항공주지. 중국 항공. 오. 중국 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야 게다가 거기는 반쯤 국가과야. 그래서 코로나가 왔으니까. 다 타격 많이 받는 것만 그렇게. 제 전 회사 선배였거든요. 네, 지금 연락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의도에 가면 근처에도 안 가요. 알겠습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우리 김프로님 얘기도 좀 해볼까요? 김프로님이 딘딘 씨한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 굉장히 자극적인 게임을 하세요. 던전앤 파이터. 이름이 철이잖아요. 원래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저희가 진짜 계획적으로 우리 듬직한 가영 개미님을 붙여드렸죠. 듬직하게 닭과 같은 역할을 해라. 듬직한 투와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타지. 내렸었어야 구사하고. 되는데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 시장을 향해서 조금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매수매도 시점, 좀 어려운 말로 마켓 타이밍이라 그러거든요. 이상하게 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희한해요. 아니 형 돈 벌기 얼마나 쉬워. 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잖아. 실제로 해보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죠. 그것도 여러 번, N번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시장 평균은 최소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우리 딘딘처럼 산 다음에 검색하지 말고 최소한의 공부는 한 다음에 버튼은 가장 마지막에 누르는 겁니다. 누르고 시작하는 게 아니죠. 네. 사실은 그리고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매도입니다. 트레이더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매수는 과학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오. 그런 말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매수는 자기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유리한 게임이야 하고 접근을 해요. 근데 매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의 목표 주가가 얼마인가요? 사람마다 정말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카카오 50% 내가 수익률 달성. 그럼 야 충분해. 아니 어떤 사람은 50%부터 이제 시작인데 너 왜 벌써 나와? 그래서 약간 예술적인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주식을 많이 하는 분들의 어떤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예술적으로 해야 돼요? 매도는? 첫 번째가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인정을 하는 자세. 이거 인정을 못하면은 반강제 장기 투자 요즘 표현으로 존버를 하게 되죠. 그 맞아. 요즘 표현. 제 친구 중에 그 2010년부터 잠수에 들어간 친구가 있거든요. 진짜. 아, 사실이에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점점 심해거든요. 점점 저 아래로 들어가는 그분이 투자했던 주식이 뭐였냐면은 뭐였어요? 당시에는 박지성 선수의 시대였어요. 박지성이 골만 넣으면은 EPL에서 손 쫙 벌리면서 그 옆에 보면은 그 EPL 광고. 광고판에 광고판. 우리나라 모 타이어 기업 광고가 네. 그렇게 지나갔어요. 네. 그걸 보면서 걔가 깨달았죠. 미래는 저기. 저기다. 영국에서까지 광고를 할 정도의 우리나라 이 타이어 업계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한대? 10년간 잠수하고 있어. 손절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됐냐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주식을 산 적이 없다. 지운 거야? 계좌에 있잖아. 아야 그게 아니, 없어. 아니. 나는 그 주식을 산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매도를 할 수 매도를 있는 해야 된다. 매도들 중에 용기가 될 수 있어. 아니면은 내가 그 주식을 산 적이 없게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식은 요만큼 달리는데 옆에서 보니까 더 좋은 주식이 생겼어. 그러면은 갈아탈 수가 있죠. 어우 야 카카오인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카오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이런 여기 지금 카카오에
거예요. 불경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알러브 카카오. 카카오 좋은 주식입니다. 물론 불안한 거는 이제 홍철이가 샀다. 언제 판대? 팔았어요. 팔았어요? 여러분 팔았답니다. 팔았대요. 아, 그래서 요즘에 축하해요. 좀 올라가더라고. 아. 최근에 빠지는가 싶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네. 충분한 목표수익을 달성했을 때는 욕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사건으로 주식이 확 오르면서 내가 목표했던 점을 이미 6개월, 1년 만에 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꿈과 비전을 넘는 다른 뭐가 등장을 했냐? 그게 아니라면은 뭐 충분히 매도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딘딘개미는 못된 것만 빨리 배웠었잖아요. 종목 토론방 들어가가지고 보고 네. 아, 요거 재밌네, 토론방. 지금 검색을 하잖아요. 토론방이 있어요. 글들이 되게 재밌어. 뭐 탈출은 지능순. 근데 그때 있었던 말 이게 패닉셀. 패닉셀은 실제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가 패닉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혼돈에 빠져서 네. 갖고 있는 걸 다 던지는. 네. 예를 들면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이러다가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주가 지수가 막 1,400까지 내려갔는데 묻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던진 던지잖아요. 분들 많았죠. 네, 그게 패닉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찬티. 찬티 찬티. 같은 경우는 찬양만 이제 하는 사람, 낙관적인 전망을 늘어놓은 사람을 찬티라고 하는데 차트 그리면서 이거 봐라. 이 차트가 이렇게 낙관적이다. 왔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면 이상한 걸 그려요. 우리가 기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영. 차트가 아, 정정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 아하. 배우면서.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브라키오사우루스 꼬리, 몸, 머리. 머리. 약간 예술적이기도 한데요? 확실하다. 가끔 물 먹으려고 이렇게 고개 숙여요. 풀도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주술적 힘이라 그래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트레이딩 룸에서 전문가들 쫙 앉아 있어서 정말 큰 돈으로 사잖아요. 네. 그럼 전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싫어합니다. 두 명은 이러고 있고 한 명은 만화책 보고 있어요. 형은 왜 만화책 봐요? 그러면 말 걸지 마, 멘탈 흔들려. 말 걸지 마. 차트 절대 보면 안 돼. 내려가면 손절할까 봐. 만화책 보고 있어. 절대. 수준이 비슷해요. 하는 거 보면. 저기요. 중요한 겁니다. 저도 개미알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주식 용어 정도는 익숙해진 정도는 됐거든요. 네. 코스피, 코스닥. 저는 처음에 사실 놀랐던 게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주식하러 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빨간색, 파란색도 겨우 이제 그때 알았는데 정말 많이 컸다. 많이 컸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형주, 전통적인 산업, 우리가 흔히 들어본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코스피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IT 기업의 또 초창기 모습들, 막 성장해 나가는 성장주들이 코스닥에 많이 들어있다. 아무리 상대적으로 좋은 말로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지만 나쁜 말로 하면은 위험이 큰 종목들이 그래. 상당히 많아서 코스닥에 투자를 할 때는 더 주의를 하셔야겠죠. 맞아요. 내가 만약에 주식 중독적으로 매매를 잘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종목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좀 무거운 종목으로 들고 가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길게 보고. 응? 이게 뭐지? 주식 종목도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우가 붙는 거랑 네, 우리가 우선주라는 게 있죠.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향유하기 위해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게 주식을 사는 건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우선주라고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주는 주식이 있어요. 대신에 우선주 같은 주식들은 어떤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선주가 정상적인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배당주 하니까 그때 찬바람 불 때 사야 된다고. 자, 이제 슬슬 그래서. 배당주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야 돼요? 배당을 뭐가 주냐 따져봐야겠죠.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예년에 비해서 배당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짭짤합니다. 지금 요즘에 시장 은행 금리가 너무 내려가기 때문에 높은 거는 5%, 6%, 7%까지 가기 때문에 1년 내내 들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특정한 날 하루를 그니까. 들고 있으면 되기 곧 때문에 그런 시즌인데 그래서 뭐 사야 되냐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종모주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대문제표를 볼 때 해외 주식은 요즘에 빅히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주가가 개판이거든요. 노홍철보다 많이 팔락이는 사람은 처음 봤어.